안녕하세요. 카카오 크럭스 개발 이셀에서 서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제누스라고 합니다. 대량의 광고 데이터 필터 기능 개발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광고 도메인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광고는 광고 대상, 키워드, 소재로 구성됩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가 키워드 광고에 해당합니다. 키워드는 광고를 나오게 할 텍스트를 의미하고, 비즈 채널은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광고하려는 대상을 말하며, 광고에 포함된 이미지, 타이틀, 설명 등을 소재라고 합니다. 광고주가 광고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줄여서 보통 DSP라고 합니다. 광고주들이 DSP를 통해 구매한 광고는 특정 지면에 노출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키워드 광고의 경우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 여러 개의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키워드로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끼리 입찰가 변경이나 소재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또한 광고주들은 광고가 노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키워드들을 구매합니다. 연관된 키워드의 동의어, 상품일 경우에는 상품 코드나 종류 등 수많은 키워드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DSP에서 관리해야 하는 키워드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많은 키워드들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DSP에서는 광고 그룹과 캠페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광고 그룹은 여러 개의 키워드와 소재를 포함하고 광고 노출 전략, 입찰 전략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여러 개의 광고 그룹을 포함하고 광고 집행에 필요한 인예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나온 키워드 광고 DSP 대시보드를 통해 광고주들이 DSP 기능을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이 기능들은 오른쪽에 MSA로 구성된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제 제가 개발했던 필터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시보드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노랗게 표시된 부분에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는 특정 단어를 포함, 일치 또는 제외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도메인을 구성하는 일부 필드값만 선택해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의 기간에 대해 집계된 클릭수, 노출수와 같은 보고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상, 이하 등의 조건을 주어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키워드 광고 DSP 필터 기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기능들에 추가로 각 필터들은 엔드 조건으로 합쳐져서 필터링되고 정렬과 페이징까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필터 기능들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숨겨진 이슈들이 있습니다. 필드값 포함 또는 제외 기능을 위해 키워드 검색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 광고 도메인의 계층 구조를 고려해서 상태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하나의 필드에 대해 선택된 옵션들은 5월 조건으로 합쳐져야 합니다. 보고서 데이터도 최대 2년치에 대해 필터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기능들을 모두 애플리케이션으로만 구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필터인지에 따라서 필터 기능 요청 하나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터 기능 제공을 위해 데이터 저장소부터 다시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검색 관련된 기능이니까 엘러스틱 서치를 먼저 볼까요? ES로 필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요구사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ES에 데이터를 적재하면 각 다큐먼트가 토크나이징 되고 인덱싱 되어 키워드 검색이나 5월 조건 사용 등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들은 ES에서 도메인의 계층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지와 2년치 보고서 데이터를 광고 도메인 데이터와 함께 모두 ES에 넣었을 때 필터, 정렬, 페이징 등이 잘 동작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광고 도메인의 계층 구조를 다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상위에 캠페인이 있고 하위에 그룹, 키워드, 소재가 순서대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각 도메인별로 집계된 보고서 데이터까지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즉, 광고 도메인과 보고서 데이터 사이에 다수의 연관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관관계를 ES에서 사용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디노멀라이즈는 각각의 보고서 다큐먼트에 광고 도메인을 중복으로 가지는 방법입니다. 광고 도메인은 변경이 많아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다큐멘트 수가 너무 많아지고 인덱싱도 자주 해야 해서 이 방법은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네스티드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각각의 광고 도메인 다큐멘트 안에 보고서 데이터를 리스트로 가지는 형태입니다. 보고서 데이터는 전일치 데이터 추가, 당일 데이터 시간 단위 추가가 되어야 하므로 거의 매 시간마다 전체 다큐멘트를 다시 인덱싱해야 해서 이 방법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은 특정 인덱스 내에 다큐멘트 간의 연관관계를 선언하여 사용하는 페어런트 조인 방식입니다. 캠페인을 부모로 두고 광고 그룹 캠페인 보고서를 자식으로 설정합니다. 광고 그룹은 키워드 소재 광고 그룹 보고서를 자식으로 설정하고 키워드는 키워드 보고서를, 소재는 소재 보고서를 설정함으로써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서 보여드린 방법들과 달리 연관관계를 가진 다른 다큐멘트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연관관계에 있는 다큐멘트는 모두 하나의 라우팅 키를 통해 하나의 샤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산과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쿼리 성능이 좋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페어런트 조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능이 나올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능을 테스트할 물리 장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ES 인덱스에 들어갈 다큐멘트 사이즈를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DSP에서는 계정당 캠페인 최대 1000개, 캠페인 1개당 광고 그룹 최대 1000개, 광고 그룹 1개당 키워드는 100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도메인에 연결된 2년치 보고서 데이터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정 1개의 특정 도메인에 대해 2년치 보고서 데이터의 로우 수는 당일 시간 단위 데이터를 포함해서 754건입니다. 키워드 보고서 데이터인 경우 최대 약 7,500억 건의 로우 수를 가지고 최대 개수로 키워드 보고서 데이터를 가지는 계정이 2개만 되어도 1조 건이 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다행히 모든 계정이 최대 개수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는 수십억 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개수를 고려하지는 않고 향후에 추가될 데이터를 고려해서 현재 사용량 기준 1.5배 정도로 스펙을 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ES에 선언할 인덱스는 각 도메인의 보고서 다큐멘트가 페어런트 조인으로 연결된 형태로 임의로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의로 사전 정의한 인덱스에 추가될 다큐멘트별로 최대 사이즈를 확인했습니다. 다큐멘트별로 필터 조건에 포함되는 필드를 기준으로 스키마를 설정하고 필드 타입별로 각 사이즈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보고서 데이터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데이터 건수와 스키마 최대 사이즈를 곱한 후 1.5배하여 전체 사이즈를 추정했습니다. 가장 큰 계정별 도메인별 인덱스는 300GB 정도로 추정되었고 전체 사이즈는 2.4TB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좀 넉넉하게 열분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10테라, 리플리카까지 고려하면 20테라 정도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마침 SSD 1.9테라 스펙의 장비 8대가 인프라에 여유 장비로 남아있어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다 싶어서 샤딩 정책도 바꿔보고 임의로 사전 정의했던 인덱스 설계도 바꿔보고 기획부서랑 요구사항 협의도 하고 2년 보관 주기를 위해 ES 다큐멘트 삭제 처리는 어떻게 할지 등 여러가지 고민거리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 대용량 데이터를 넣어서 기능 테스트를 하다 보니 ES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S에서는 약 65,000개까지만 데이터 집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크리티컬했습니다. 키워드별로 임의의 기간에 대해 노출수 집계를 할 경우 하나의 계정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키워드 수는 10억 개이므로 정확한 키워드별 노출수 집계가 불가합니다.
캠페인 1개 필수 선택이라는 조건을 주어도 최소 1000만 개까지는 집계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보고서 데이터 기준으로 키워드 정렬, 페이징 제공이 불가합니다. 그래도 설정값을 바꾸면 느리더라도 돌아가지는 않을까 했는데 최대 버킷 수를 10만으로 설정하고 쿼리를 수행했더니 데이터 노드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쿼리 몇 개 날려보고 그냥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라고 동료 크루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다른 저장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DSP에서 지금 DB로 쓰고 있는 PostgreSQL은 어떨까? RDB인데 성능이 좀 나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DBA 분께서 사이터스를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이터스는 PostgreSQL을 확장한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가 큰 경우 하나의 테이블을 샤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로 분산시키고 코오디네이터 노드로 요청된 쿼리를 받아서 각각의 데이터 노드로 쿼리를 수행하고 집계한 후 응답을 주기 때문에 단일 노드보다 쿼리 수행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ostgreSQL을 확장했기 때문에 PostgreSQL의 SQL 문법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 테스트 용도로 받았던 장비로 사이터스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대는 코어디네이터 노드, 7대는 데이터 노드로 구성했습니다. 근데 모든 쿼리가 항상 모든 데이터 노드에게 쿼리 실행을 요청하면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은 계정도 있고 적은 계정도 있기 때문인데요. 계정별 데이터 크기에 따라 쿼리가 다르게 수행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다행히 사이터스의 인덱스 코스트 값을 통해 DB 스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폴트 인덱스 코스트 기준으로 데이터 로우 수가 500만 개 이상이 되는 경우 풀스캔을 통해 전체 데이터 노드에서 쿼리를 실행했고, 반대의 경우에는 인덱스 스캔을 통해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노드에서만 쿼리를 실행해서 응답 결과를 주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필터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검색 기능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사이터스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은 5가지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like 검색으로도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ngram과 풀텍스트 서치 방식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트라이그램 방식은 사용하기 위해 로케일을 변경해야 해서 사용이 불가했고, 나머지 방식에 대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응답 결과가 수천만 개 정도 나와야 하는 쿼리를 기준으로 각 방식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like 검색이 원하는 결과를 100% 보여주면서 1초도 안 되는 가장 짧은 쿼리 수행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풀텍스트 서치와 유니그램 방식도 95%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응답 시간은 6분이나 걸렸고, ngram 방식 같은 경우는 제일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응답 시간에서도 뚜렷하게 짧은 경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like 검색을 사용해서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도메인 계층 구조를 고려한 필터 기능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사이터스에서 조인을 수행할 데이터는 모두 같은 노드에 같은 샤딩키로 접근되어야 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도메인끼리의 조인을 수행하려면 상위에 속한 계정이나 캠페인, 광고 그룹 등의 아이디를 샤딩키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상위 도메인 아이디 기준으로 만들어진 샤드들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서 조회 조건에 따라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각 도메인 아이디를 샤딩키로 사용하면 샤드 크기 불균일 문제는 해결되지만 도메인끼리 조인을 시도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제약사항으로 인해 콜로케이션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서 각 도메인끼리의 조인은 사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로직에서 상위 도메인부터 필터 조건에 맞는 아이디들을 찾은 후 하위 도메인에서 인저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쿼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S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2년치 보고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필터링, 정렬, 페이징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광고 도메인과 보고서 데이터의 샤딩키를 각 도메인 아이디로 설정하여 각각의 도메인과 보고서 데이터의 조인이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가장 많은 키워드와 2년치 보고서 데이터를 조인하고 노출수 기준으로 정렬 및 페이징이 가능한지,
지금 보시는 쿼리를 수행하여 테스트했습니다. 데이터 노드들이 죽어서 결과도 주지 못했던 ES와 달리 사이터스는 결과값은 잘 나왔지만 쿼리 응답 시간이 3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앞에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응답 시간을 좀 더 줄여보고자 키워드가 특정 개수 이상인 경우 캠페인 아이디 조건을 필수로 사용하도록 요구사항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쿼리에 추가로 캠페인 아이디 조건을 넣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쿼리 응답 시간을 20ms로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터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데이터 저장소 선택을 위한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결정된 사이터스를 기반으로 필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한 아키텍처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DSP 애플리케이션, 광고관리 서비스, DSP DB, 보고서 DB와 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SP 내부적으로 MSA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고 도메인 데이터와 보고서 데이터를 각기 다른 곳에서 사이터스 한 곳으로 동기화시키는 작업이 필터 조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전체 광고 도메인 데이터 동기화를 위해 서치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추가했고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 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DSP 데이터를 읽어와서 서치 서비스를 통해 사이터스로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도메인 아이디별로 개별 트랜잭션으로 꼭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샤드락 현상이 일어나서 사이터스에서 데드락 디텍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수행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이터스 전체적으로 성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SP를 통해 광고 도메인이 빈번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카프카를 통해 전달된 광고 도메인 이벤트를 서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아서 광고 관리 서비스를 통해 광고 도메인 데이터를 다시 조회한 후 서치 서비스를 통해 사이터스의 변경분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하두배 1단위로 적재되는 보고서 데이터를 에어플로우를 통해 사이터스 보고서 테이블에 기간 단위 파티션에 추가했습니다. 필터 기능이 개발되기 이전의 데이터들도 같이 사이터스에 추가되었습니다. 카프카 큐로 당일치 보고서 데이터가 시간 단위로 전달되고 있어서 이는 플링크를 통해 사이터스로 적재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DSP의 필터 기능이 요청되면 서치 서비스를 통해 필터링되는 광고 도메인 아이디들을 사이트에서 찾고 필터링된 도메인 아이디에 해당하는 현재 광고 도메인 데이터를 DSP DB에서 다시 조회하여 응답합니다. 사이터스라는 저장소를 활용하여 필터 기능과 동기화 기능을 현재 검색 광고 DSP에 무사히 릴리즈했고 별도 장애나 CS 없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 경우 애플리케이션 로직으로 모두 처리하면 하나의 요청에 대해 너무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적합한 저장소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페어런트 조인을 통해 엘라스틱 서치에서도 연관관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성능상의 이슈로 권장하지 않고 약 65,000개 이상의 집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엘라스틱 서치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결과적으로 개발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구현해야 하는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터스의 라이크 검색 기능은 생각보다 성능이 좋았고 풀텍스트 서치를 꼭 써야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면 라이크 검색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이터스에서 각 도메인과 보고서 데이터 간의 조인을 사용했지만 샤드 크기의 불균일화로 인한 성능 저하와 콜로케이션 이슈로 인해 도메인 사이의 연관관계는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과 기술적인 한계의 적절한 타입을 통해 기능 구현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장소 선택에 대한 고민은 빠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